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현타오다입니다.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현타 왔어요. 현타 와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고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현타오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현타오다, 여기에서 현타는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현타라고 할 때 현은 현실을 의미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죠. 그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타는 영어 단어 time에서 왔어요. 그럼 현타는 현실 타임? 현실 타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타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타임,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의미해요. 현타가 오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특히 어떤 일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현타가 오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현타가 오는 순간,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은데, 토, 일 이렇게 주말 내내 일을 하다 보면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가족들이랑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주말에도 일만 하면서 사는 거지?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현타가 오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현타가 오는 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내 예상과 다를 때, 그래서 허무할 때,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조금 후회할 때 현타가 오다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현타가 오다,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일을 하다가 현타가 올 때가 많아요. 일하다가 현타가 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도 생각나는 순간이 있으시겠죠? 또 제 얘기를 다시 조금 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그때는 일이 좀 많았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도 야근할 때가 많았고, 야근이 아니면 또 회식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때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서 그것도 공부했고요. 정말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개인 생활은 하나도 없는, 워라밸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힘이 없는 건 당연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는데 낫지도 않고 검사를 해도 딱히 아픈 이유는 없었어요. 결론은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현타가 제대로 왔어요. 와, 나는 워라밸 없이 죽어라 일만 했는데 결국 남는 건 병원비밖에 없네. 이럴 때 현타가 오겠죠. 그리고 또 저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나 이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못했어. 나 대신 김대리가 승진했더라. 김대리는 제 친구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라인을 잘 타서 제 친구보다 더 빨리 승진하게 된 거였어요. 아, 그날 진짜 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런 경우도 현타가 세게 오겠죠? 진짜 일하기 싫을 정도로.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 앱에는 친구가 엄청 많은데 막상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때? 이럴 때는 괜히 나 헛살았나? 나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술 마시고 놀 친구는 있는데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좀 허무하기도 하고 현타가 와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나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이럴 때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현타가 와요. 현타가 세게 와요. 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뭐 간단합니다. 이럴 때는 손절해야죠, 손절. 손절은 이제 그 사람이랑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까지 현타가 오는 상황을 얘기해 봤는데요. 근데 이 현타도 좀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요. 현타가 좀 올 수도 있고, 현타가 세게 올 수도 있고, 현타가 제대로 올 때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의 현타가 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전 직장 동료들 생일에도 비싼 건 아니더라도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보내곤 했는데요. 하지만 제 생일 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축하한다는 메시지는커녕 안부 인사도 없네요. 그러다가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연락이 와요. 아, 정말 섭섭한데요. 이런 인간관계 현타 옵니다. 2번. 저는 오늘도 소개팅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20번 정도 소개팅을 했는데 슬슬 현타 오네요. 소개팅을 하고 그 후에 몇 번 더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 되지는 않았고요. 소개팅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다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연을 만나는 건가요? 3번. 저는 지금 유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온 여행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어요.
제가 계획한 일정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버스, 기차, 심지어 비행기까지 연착하고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다음 비행기도 놓치고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행하려고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유럽까지 왔나 싶어요. 아직 여행이 2주나 남았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냥 한국에 가서 맘 편히 쉬고 싶어요. 4번. 저는 워킹맘입니다. 우리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복직해서 저는 다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기는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어요. 퇴근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놀아주려고 하는데 요즘 아기가 예전보다 저를 덜 반기고 덜 찾는 느낌이에요. 물론 할머니랑 지내는 시간이 더 기니까 그리고 또 할머니랑 잘 지내서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기가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도 해요. 아기가 좀 더 크면 다시 엄마만 찾는 엄마 껌딱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현타가 오네요. 이 네 가지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어느 정도의 현타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현타가 제대로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타가 세게 제대로 온 순간은 언제인가요? 오늘은 현타 오다를 배워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